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그야말로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취업준비생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그냥 뭐 선풍기 바람 쐬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조용히 여유 있게 취업 준비하는 게 최고겠죠. 그러나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 아무리 더워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뭐든지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취업 준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은 때로는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또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훨씬 더 취업 공부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 오늘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잔매거진 수요일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 이슈 핫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이진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가철이 지나기도 했고 또 휴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이진호 기자는 특별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은 세우진 못했고요. 네.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 보낼까 합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휴가까지 반납했다는 우리 이진호 기자님이셨고요. 역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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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이도희 기자는 휴가 다녀오셨나요? 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선배가 다녀오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래요. 지난주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휴가를 반납한 선배와 미리 휴가를 다녀온 후배 기자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20만 플러스 프로젝트, 마케팅 스쿨, 기업 복지, 복날 대처법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20만 플러스 프로젝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만 플러스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마 취업 준비생들에겐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20만 명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죠. 지금 영상으로도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만여 개,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네, 일단 국가에서 먼저 청년 채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요. 네. 총 20만 명의 신규 채용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고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약 한 교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해서 4만. 공공부문은 4만 개. 일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들을 포함해서 약 3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또 만든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확대하는 게 청년 인턴과 그다음에 직업훈련 제도를 하는 이 인원을 약 한 12만 5천 명 정도로 늘린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게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청년의 채용 나이를 기존에는 15살에서 29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4살까지로 확대를 좀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 나이인가요? 네, 만 나이 34살까지. 저도 청년이네요. 예. 아마 조금 더 기회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요. 이 조치가 되면 이제 34살까지 어떤 정부의 청년 고용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참 이런 소식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자리를 만드느냐. 늘 이런 정책들은 있어 왔거든요. 네네.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정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까지 약 이제 앞으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인원을 늘린다라는 프로젝트거든요. 실제 세부적으로 조금 추진할 계획이 좀 필요한데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 같은 경우 내년과 내후년에 이 교사의 명예퇴직을 통해서 약 한 1만 5천여 명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네. 또 간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도 약 한 1만 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금 피크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인건비 절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신규 채용이 한 8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에서 약 일자리가 한 4만여 건이 생기고요. 대규모 채용을 하는 이 일자리 학습 병행제와 인턴 제도 같은 경우
실제 이 기존 같은 경우 중소기업이나 졸업한 재직자 위주를 대상으로 좀 했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재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확실히 또 혜택의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일자리는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죠? 실제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같이 시행해 줘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기업에게 세제 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자와 청년 채용자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상생고용 지원금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약 한 1,08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실제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이제 고용을 조금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거가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될지는 조금 기업에서는 민간 기업에서는 좀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조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은 게 이제 그 인턴 등의 활용인데요. 이 인턴 등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채용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 비해서 좀 민간 쪽은 쉽게 말해서는 좀 직접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약간 판을 깔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인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턴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웠나요? 실제 인턴 같은 경우는 이 인턴들이 인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3개월의 인턴을 거치고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시 이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데요. 인턴 한 명당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인턴의 어떤 월급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최근에 이제 인천 지역을 끝으로 오픈을 다 마쳤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청년 고용을 창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들이 좀 유망하게 생각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약 한 2만 명 정도 채용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만 들어서는 좀 일자리가 왠지 빨리 많이 확대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데, 이제 얼른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빨리 실천을 해줘야지 이 제도의 어떤 기능이 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천이 돼야 결과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채용하는 신규 일자리나 청년 인턴들이 우리 기업에 왔을 때 실제적으로 바로 투입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인문계 학생들의 같은 경우 통계 수치나 혹은 소프트웨어 상용 능력이 조금 업무 능력에서 좀 부족한 지점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기업 입장에서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대학 관계자는 실제 이 제도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는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20만 플러스 프로젝트 오늘 핫이슈 핫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남았죠? 기업복지 마케팅 스쿨 복날 대처법 중에서 복날 대처법 살펴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이슈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중복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일 날 또 말복을 앞두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 연간 3번 있는 그 복날을 대비해서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서 직원들에게 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복날 하면은 닭 한 마리 잡아먹거나 좀 몸보신하곤 하는데,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복날에 어떤 일종의 서비스를 했는지, 이벤트를 했는지, 자, 어떤 기업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게임 업체 넥슨이에요. 넥슨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좀 재밌는데 만화방 닭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만화방 닭선생. 네, 이게 하나의 이벤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복날 전 직원들한테 전복이랑 낙지가 들어간 해신탕. 저 해신탕이란 말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해신탕을 제공을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요. 해신탕이랑 장어덮밥 이런 좀 보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카페테리아에다가 그 임시 만화방을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만화책을 1,200권 정도를 이제는 비치를 해놓고 옆에 아이스크림 존까지 마련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만화책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신경정신과 의사가 또 이제 상주를 해서 예. 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해서 좀 이제 직원들의 고민 상담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바쁜 중에는 좀 불가능하겠죠.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거 말고도 이제 뭐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게 해준다거나 도자기공예, 뭐 중국 명산 트레킹 같이 좀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창의적인 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도 굉장히 독특하고 유별나고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항공사요.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아시아나. 이제 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더 비싸잖아요. 아니, 네. 더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복날에 일단 맞춰서 직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근데 특히 그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하계 바캉스 시즌, 이제 7, 8월인데요. 요때 이제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썸머 쿨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7월 23일부터 시작을 했고 8월 12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복날이죠. 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여객이라고 해서 예약이나 공항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 또 뭐 화물 정비, 뭐 운항, 캐빈까지 본사 직원과 이제 협력사 직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직원들에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 슬러시 같이 좀 시원한 음료를 제공을 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날에 맞아서 직원들에게 푸짐하게 먹게 해주는 이벤트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나 살펴봤고요. 복날 하면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보양식이 기본인 것 같은데 좀 특별한 보양식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요? 일단 보양식은 사실 삼계탕이 가장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두산그룹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삼계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이제 LS그룹의 이제 동재련 계열사인데 LS 니코동재련이라고, 저는 이제 여기가 가장 부러웠는데 매년 복날마다 직원들에게 특별 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식권인데 이제 메뉴는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이랑 곰탕 이런 이제 그런 걸 제공을 한 식당 이제 식권을 줬고요. 중복에는 추어탕이랑 장어 티켓을 줬고, 이제 이번 말복에는 냉면이랑 콩국수 식권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좋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어떻게 좀 회사에서 복날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거예요. 네. 아마 많은 기업들이 또 직원 편의, 직원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복날만큼은 또 행복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키워드죠? 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케팅 스쿨과 기업 복지 중에 마케팅 스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스쿨이라고 하면 뭐 어떤 내용을 준비하신 거죠? 아직 개강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오늘 2학기를 좀 앞두고 마케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마케팅 스쿨에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NG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이제 9번째 기수를 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9번째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인지도가 있는 마케팅 스쿨이라 생각이 되는데 KTNG만의 이름이죠. 고유명사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상상 마케팅 스쿨, 이게 뭘 뜻하는 거고 뭘 배우는 거죠? 지난 2010년부터 좀 진행이 된 프로젝트고요. 네. KTNG에서 상상 마케팅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이라는 이름을 따서 역시나 이 마케팅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라는 프로젝트고요. 네. 총 누적 기수만 약 한 8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현업에 있는 마케팅 강사분들이 직접 강사로 출연을 하고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배우고 그리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기너라면 꼭 참여해 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가 인원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참가 인원이 한 기수가 약 3,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부터는 특히 제주가 포함이 돼서요. 전국의 14개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경기, 전남, 충남, 그리고 경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까지 다양한 곳에서 아마 이 프로젝트를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기부터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9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개강은 오는 8월 28일에 첫 시작을 하고요. 8월 18일까지 우선적으로 접수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접수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요.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3개월 동안은 우선적으로는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실제 현업에 있는 마케터들이 직접 참여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강연이 끝나면요. 강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캠프 그리고 전국 캠프라고 해서 캠프를 따로 시행을 하고요. 이 캠프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강연을 들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학생들이 조금 경연대회 형식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상금 규모도 크지만 이 우수자에게는 KTNG 상상 스타트 모집 시 서류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커리큘럼도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트렌드에 맞게끔 마케터들을 조금 강연자를 섭외를 했고요. 이제 단순 강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조금 프로젝트를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상 마케팅 스쿨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은 기획서 작성부터 그리고 프로젝트 만드는 법까지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상 마케팅 스쿨에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접 이 마케팅 스쿨에 참여한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 마케팅 스쿨 8기로 참여했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나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상 마케팅 스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요. 지난 기수로 이제 졸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죠? 상상 마케팅 스쿨은 그 대학생 잡지의 마케팅 대외 활동 1순위로 또 많이 소개가 돼서 지원하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제가 작년에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그쪽에 흥미가 생겼는데 마침 마케팅 스쿨에서 제가 관심 있었던 미디어 회사에서 강연도 오고 또 실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참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셨고 혹시 뭐 경쟁률이 높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입학할 때? 그 지역별로 da른데 제가 지원한 북서울 부분은 경쟁률이 제일 높았다고 들었고요. 10대 1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곳에서 좀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것 같은데 8기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좋았다고 느끼세요? 상상 마케팅 스쿨은 알려진 것처럼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마케팅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8기 때는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미션이 트렌드 파악, 유통 방안, 브랜드 활성화 방안 순으로 체계적으로 주어져서 좋았고 또 마케팅 실무진이 직접 조별 피드백을 해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지금 미디어 학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상상 마케팅 스쿨에서 전공을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나요? 저는 전공이 미디어 학부인데 뭐 마케팅 방안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나 아이디어들 도출할 때 전공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뭐 설득 메시지나 마케팅 효과 등을 생각할 때 그 전공 지식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으로 이제 열심히 취업 준비를 또 하고 계실 텐데 참여했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마케팅이나 홍보 직무에 관해 좀 더 알고 싶었던 부분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팅 강연자분들이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또 연락하라고 하셔서 정말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요. 또 활동을 하면서 제 적성이나 흥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마케팅 컨셉을 잡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획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이 상상 프로젝트, 상상 마케팅 스쿨을 취재하셨던 이진호 기자도 지금 자리해 주셨는데 두 분 인사 나누시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나유진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이제 기수로 활동을 하고 이제 활동은 끝마쳤는데요. 혹시 참여했던 8기 학생들이 어떤 향후 모임이나 활동이 지금 있나요?
저희 조는 3달 가까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활동이 끝난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같이 참여했던 팀원들이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관심사가 비슷해서 뭐 공모전 참가나 관련 정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요. 또 상상 유니브에서 뭐 마케팅 관련 강의가 있거나 상상 유니브 프로그램 모임 진행할 계획이 있을 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네. 이제 8월 18일까지 아마 9기가 모집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쟁률도 세다고 했는데 우리 9기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외 활동을 할 때 저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얻는 것도 많은데 저는 상상 마케팅 스쿨이 딱 그런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또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케팅 경험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9기 지원하시는 분들도 상상 마케팅 스쿨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경험 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또 자신이 겪은 바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나유진 학생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멋진 곳에 또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케팅 스쿨에 대해서 핫 이슈 핫 키워드 3번째 주제로 살펴봤고요. 이제 한 가지 키워드만 남아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기업 복지입니다. 이도희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뭐 복날에 대한 대처법 이런 거랑 좀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 이제 곧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또 그 취업준비생들이 입사 기업을 고를 때 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복지이기 때문에 네. 기업 복지가 좀 구직자들이 기업 복지를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좀 조사해서 알아보고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그 기업의 규모에 또 어떻게 보면 복지가 포함된다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기업 복지 어떤 부분들을 많이들 궁금해하던가요? 이번 조사는 그 취업 포털 사이트죠.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한 건데 네. 취업 준비생들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업 복지 1위가 식대나 사내 식당 같이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먹는 것과 관련된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게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네. 연봉도 사실 높지 않은데 네. 식대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지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이제 자기개발비도 있었고 이게 한 25.1%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휴가나 포상금 지원제도, 뭐 특근 수당이나 또 이제 선택적 복지 제도 같이 좀 그 기타 의견이 많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좀 뭐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혜택들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사를 원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좀 취업 준비생들이 뭐 궁금해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는데 네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그거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답답하다는 그쵸. 의견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설문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에 78.4%,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 되죠. 이제 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제 원하는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답답했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이제 뭐 충분하다 이 정도면 정보를 많이 얻는다라고 했던 분들은 21.6%에 그쳐서 좀 다시 한번 기업들도 그렇고 재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취업 준비생 5명 중에 4명은 내가 원하는 기업의 복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기업에서 복지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 거죠?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가장 네.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인데 네. 사실 여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복지라는 게 그 서면상에 나와 있는 것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좀 경험을 하시지만 연차 저차도 좀 쓰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눈치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채용 설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는 좀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들이나 이런 데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많이 하는데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쪽을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사 담당자나 그런 선배 사원에게 좀 물어보면 또 살아있는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단순히 홈페이지만 찾지 말고 이런 여러
여러 가지 루트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제 복지를 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여러분들의 발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복지 외에도 또 취업 준비생들이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역시 연봉이죠. 연봉. 네, 네, 연봉이 네. 이제 절반 가까이 44.6%를 차지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 분위기, 기업 성장 가능성, 이런 뭐 팀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 네, 복지와 함께 우리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하디슈 학교도 오늘 특별히 4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하시면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진호 기자부터요. 네. 방학을 맞아서 대학들이 취업 캠프를 좀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뭐 배낭 메고 가는 캠프는 아니지만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 취업 캠프 프로그램 활용해서 또 외부에 나가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역시나 많이 알아봐야겠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도희 기자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전 2가지 아이템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좀 참신하면서도 또 이제 그 직원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를 많이 좀 활용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따뜻한 생각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하디슈 핫키워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